김명시, 이춘지음 묻힐 뻔한 여성 항일 독립 영웅 2024년 6월 19일 8페이지. 이 책에서 나는 무명의 헌신을 기록하려 했다. 누구는 못 배운 사람들은 자유를 모른다지만 100년 전 자유와 평등을 실천했던 김명시의 형제와 동지들이 있었다. 독립공문 기록을 샅샅이 뒤져 가능한 한 모두 기록하려고 했었다. 이 책 수석을 꼼꼼하게 보기를 권유한다. 열린사회 희망연대라는 시민단체가 고향에서조차 잊힌 항일 독립운동가 김명시를 알리기 위해 노력한 과정도 기록했다. 조국의 독립과 민족해방에 헌신했음에도 멸문지화의 화를 당한 직계가족과 연좌제의 두려움에 시달린 친족들이 애끓는 사연도 있다. 아직도 김은봉 장군을 비롯해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라는 이유로 독립공훈을 인정받지 못한 항일투사들이 많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했다.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한 노력은 역사가의 목마는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김명시 장군의 서운을 이끈 1945년생 김영만 고문이 겪은 한국 현대사를 썼다. 그가 친일청산에 앞장서고 김명시를 역사에서 소환해낸 이유가 그의 삶 속에 있다고 생각했다. 열린사회 희망연대는 김명시 장군의 건국훈장 애국장 서운이 끝이 아님을 절감했다. 그리고 김명시 장군의 삶과 투쟁을 기록하기로 했다. 역사가다 아니고 문필과다 아니며 역사를 전공조차 하지 않은 나는 희망연대 3년차 회원으로 이 글을 시작했다. 이 글을 통해 항일의 역사가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다. 역사의 구경꾼이 아니라 역사를 만들어가는 평범한 시민의 위대함을 부족한 글로나마 보여주고 싶다. 무엇보다 김명시가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날 오지 않았던 백마를 태워주고 싶다. 2023년 10월 이춘 67페이지 여섯 번째 6월 19일 수요일 김명시 초판 이거 읽었나 안 읽었나? 읽은 것 같기도 하고 한번 더 읽자. 김명시 초판 필수의 발행 2023년 10월 23일 8개월밖에 안 됐네. 지은이 이춘, 편애니 강수걸, 편집 이혜정, 신지연, 강나래, 오혜은, 이선화, 이소영, 김소원. 편집이 이렇게 많어? 디자인 권문경, 조은비, 편행곳 산진이, 등록 2005년 2월 7일 제 333-700000251 00200-5 000001호 주소 부산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140 BCC 613호 전화 051-504-7070 팩스 051-507-7543 읽은 것 같다. 67페이지 1장 마산의 딸 조선의 잔다르크 김명시 고려공산 청년회와 동방노력자공산대학 파견 1925년 겨울 유학생들은 박헌영에게 소개장과 여비를 받은 다음 모스크바로 출발했다. 두세씩 짝지어 국경을 넘은 뒤 블라디보스토크에 모여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탔다. 그러나 18세의 김명시는 혼자 마산에서 부산으로 가 나가사키를 경유해서 상해를 거쳐 블라디보스토크에 나타났다. 김명시는 상해에 도착하자 여운형을 찾아갔다.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 출신
여운형은 계파를 막론하고 자신을 필요로 하면 누구나 도와주었다. 특히 박헌영과 조세숙의 결혼 추례를 해준 각별한 인연이 있었다. 박헌영의 협조 요청을 받은 여운형은 유학생들을 소련 영사관으로 데려가 여권 발급을 도와주었다. 학생들은 연락자인 정병욱의 안내를 받아 1925년 12월 말 모스크바 동방 노력자 공산대학에 당도했다. 21명 중 여학생은 3명이었다. 조봉암의 아내였던 진해 출신의 김조희 1904년부터 1950년 물음표와 김단야의 애인이던 고명자 1904년부터 1950년 체포가 동행했다. 남학생은 물론 여학생 중에서도 김명씨가 제일 어렸다. 유관수는 해방 직전까지 어떤 신문에서도 발견할 수 없었는데 김명씨 이름 석자는 일제강점기 신문에서 자주 발견할 수 있다. 김명씨가 국내 신문에 처음 등장한 것은 1927년 4월 4일 동아일보 기사이다. 공판을 앞에 두고 공산당 사건, 허우원, 후문, 종종, 종종의 란 제목의 기사에는 김명씨와 김명선이 언급되어 있다. 관계자 대부분이 망명종이고 거의 해외에 있다고 한다. 다만 김명씨를 29세, 오빠 김명선을 24세로 나이를 잘못 기재했다. 검거된 적이 없는 독립운동가를 정보를 정확히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보다 앞서 1925년 조선 공산당 사건 경성지방법원 검사부 사장국에서 작성한 비밀 자료를 보면 일본 검사들은 이미 김명씨와 오빠 김명선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명씨는 19세 직공, 김명선이 누기 동생 마산 공립 보통학교 졸업, 마산 청년회에 활동했다. 김명선은 23세, 조선지국기자, 마산 공립 보통학교 졸업, 마산 공립 간이농업학교에 입학했으나 학자금이 없어 중퇴하고 상점 점원, 부두노동자, 마산 창고 주식회사 사무원 등을 전전했다. 마산 노동회, 마산 청년회, 마산 청년연합회에 활동했다. 58에 대한 해석 68. 3.15 의거 기념사업회 역금, 야학운동 3.15 의거사, 3.15 의거 기념사업회 2004 133쪽, 1921년 6월 30일 마산 여자야학에서 마산 여자 청년회가 창립되어 여성들에 의한 사회운동이 전개될 수 있었다. 김명씨가 이때부터 마산 청년회에서 활동한 것을 확인할 수 없으나 마산 여자야학 교사였던 김명규와의 관계로 미루어 보아 마산 여자야학에서 창립한 마산 여자 청년회의 주요 성원이었음은 틀림없다. 1925년 12월 신의주 사건으로 일제히 조선공산당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 선풍이 불어 105명이 구속되었다. 그러나 구속을 피해 남은 지도부들은 재빨리 진주 노동공제회 출신의 강다령을 책임비서로 제2차 공산당을 재정비했다. 아쉽게도 재조직된 제2차 공산당 역시 1926년 60만세운동을 주도하다 대거 검거되어 조직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 제2차 조선공산당 사건. 1926년 순종의 국장을 맞이해 일어난 60만세운동은 3.1운동을 잇는 전국적 전 민중적인 항일운동이었다. 사전에 치밀하게 10만 장에 달하는 경문을 준비했는데 그 내용은 일본 제국주의 타도, 토지는 농민에게 8시간 노동제 채택, 우리의 교육은 우리들 손에 등이 있다. 그러나 이 경문이 사전에 발각되었다. 일제는 3.1운동의 전체를 밟지 않기 위하여 철저한 경계태세를 갖추었고 경성부에는 7,000여 명의 육,
해군을 집결시켰다. 6월 10일 순종의 인산에 참가한 학생은 2만 4천여 명이었고 군중의 호응으로 시위가 확대되었다. 그러나 사회주의 계열의 지도자들이 일본 경찰에 사전 체포되어 활동 저지당하면서 투쟁을 확산시키는 데는 실패하고 말았다. 해방 후 일본인 관리들은 경남 지역 주둔 미 사령관인 해리스 준장에게 관내 사정을 설명하며 경상도 사람들은 믿을 수 없고 반항적이다. 공산주의 사상이 깊이 뿌리박혀 있다고 경고했다. 그만큼 일제를 위협한 항일운동이 마산에서 격렬했다는 의미다. 마산은 일본에게 가장 골치 아픈 지역이었다. 일제의 탄압에 완강하게 저항했다. 3.1운동 이후 항일운동을 이끌어 간 것은 김명시와 오빠, 선생님, 남동생을 포함한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들이었다. (1925년) 경성지방법은 검사부 사상국에서 작성한 미 조선공산당 사건자료의 일부이다. 이 조직도에서 김영선은 제2그룹의 책임자이며 김명시도 그 아래 조직원으로 명시되어 있다. 1926년 당시 공개된 이들의 나이와 직업, 학력 등을 보면 다음과 같다. 江中路강종록 23세 이발소 직공, 진지하오 김기호 32세 이발업 구름 이발관, 진민奎 김명규 37세 마산야학교사 시대지국기자, 진민시 19세 직공 김영선의 누이동생 마산 공립보통학교 졸업, 당시 모스크바 동방 노력자대학에서 수학 중. 진상주 김상주 25세 조선일보 마산지국장, 한문사당에서 5년간 수학하고 운송점, 원동상회, 원동무역 주식회사 등에서 10년가량 근무. 그럼 15세 때부터 근무했다는 뜻이네. 김명찬, 진롱찬 21세 이발업 동창 이발관, 진요산 김무선 17세 마산 고등의학과 학생. 김명시보다 더 작은 사람도 있네. 진종신 김종신 23세 노동여학교 마산학원 배달학원 교사, 조선지국 기자, 반도상회 전문으로 일하다가 상회주인 이영각 등의 도움으로 동징 유학 1921. 진지청 김직성 25세 조선지국 기자, 마산 노동대학교 졸업. 진종산 김영선 23세 조선지국 기자, 마산 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마산 공립간이농업학교에 입학했으나 학자금이 없어 중퇴하고 상점점원, 부두노동자, 마산 창고 주식회사 사무원 등을 전전. 인윈산 윤윤삼 22세 일명 일리에 공물상, 리펑샤오 이봉수 21세 구마산시장 점원, 마산 노동대학교 졸업. 펑산천 팽삼진 25세 구제예 골저법 시대지국기자. 황샤오롱 황수룡 20세 금융조합서기, 마산 노동대학교 졸업. 이장 비거비례 페이취 페이랄 홍일점 투사 김명시 1925년 모스크바 대학생활, 사회주의 운동 구속부터 1939년 석방.
只身走过多少的岁月更이장 비급 이래 홍일점 투사 김명시 1925년 모스크바 대학 생활 사회주의 운동 구속부터 1939년 석방까지 모스크바 동방 노력자 공산대학 75페이지 동방 노력자 공산대학의 새 여성 독립운동가 77페이지 1927년 상해 파견 83페이지 김명시 동지 홍남표와 조봉암 86페이지 코민텔은 12월 태제 89페이지 하얼빈 영사관 공격 92페이지 커뮤니스트 잡지 93페이지 인천의 성냥공장 파업지도 95페이지 독고전의 배신으로 인한 체포 96페이지 조선사정법 검거 실화집 97페이지 용감한 삼남매 101페이지 김명윤과 마산 적색 교원회 106페이지 비급 이래 페이취페라의 홍일점 투사 김명시 110페이지 태중에도 감옥살이 113페이지 주소는 신의주 형무소 지급은 혁명운동 114페이지 죽음의 집 조선감옥 117페이지 방청 금지 상태로 속행된 김명시 공판 120페이지 신의주 형무소 124페이지 只身走过多少的岁月75페이지 모스크바 동방 노력자 공산대학 제국주의는 종속과 고통을 부르고 전쟁을 불러온다. 사회주의는 평화와 복지, 모든 이들의 행복을 불러온다. 75페이지 1 안재성 16 백마탄 여장군 김명시 잃어버린 한국 현대사 입문선언 2015 김명시가 고생 끝에 도착한 동방 노력자 공산대학의 기숙사 식당에는 이런 표어가 붙어 있었다. 김명시는 이 표어를 보며 조선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었을 것이다. 거기서 김명시는 스페티로바라는 러시아식 이름을 썼다. 학비와 숙식은 무료였다. 월 6원부터 15원까지 개인용품을 살 돈이 지급되었고 75페이지 2 1920년 1원은 현재 3 내지 5만원 정도이므로 (6원이면 3, 6, 18) 18만부터 15니까 45, 18 내지 45만 꽤나 많네. 무료 숙식과 더불어 약간의 용돈이 지급된 셈이다. 옷과 식사도 현물로 제공되었다. 1921년 코민테른이 설립한 이 학교는 식민지 비지배국 운동가들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기 위한 기관으로 공산당 중급 간부를 양성하는 정치학교이기도 했다. 1926년에 설립된 국제 레닌 학교도 비슷한 기능을 수행했으나 여기에는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 출신 학생들이 많았다. 박헌영과 김다냐 그리고 베트남의 지도자 호치민은 아시아인임에도 불구하고 국제 레닌 학교를 다녔다. 박헌영과 김다냐, 호치민. 수학과 자연과학, 지리 등 기초적 지식 외에 여기서 배우는 학과목은 모두 혁명에 관한 것이었다. 세계혁명사, 레닌주의, 유물론과 변증법, 사회유물론, 러시아 공산당사, 프롤레타리아 독재, 민족문제, 제국주의 이론이었다. 나중에는 4년제로 바뀌었으나 김명시가 들어갔을 때는 3년제였다. 학생 대다수는 러시아의 노동자, 농민들이었으나 외국인도 200명 정도 있었다. 절반은 중국인,
나머지는 식민지약 소국에서 온 혁명가였다. 3. 76페이지 3. 안재성 앞의 책 319쪽 76페이지 그림 모스크바 동방노력자 공산대학 1920년 내지 30년대 77페이지 고명자 김조희 김명시 조봉암 주세죽 허정숙, 한빈, 오성륜, 방호산 등 한국의 많은 공산주의 운동가들이 여기서 수업을 들었다. 유학생들이 공통으로 겪는 문제가 언어였다. 입학 초기는 통역으로 수업하다가 1년쯤 지나면 통역 없이 러시아어로만 진행했다. 학교 분위기는 비교적 자유로워서 기숙사에 거주하거나 밖에서도 지낼 수 있었다. 교내에는 강당, 도서관, 사무실, 병원, 단체방 등이 갖춰져 있었다. 모스크바에서는 새로운 세계와 질서가 움트고 있었다. 독립을 외치다 잡혀가고 도망가고 고문당해 죽고 어렵게 창당한 조선 공산당 사업마저 쑥대밭이 된 일제의 조선과는 너무나 달랐다. 그래서 동방노력자 공산대학 유학생들의 열망은 더욱 간절하고 깊었을 것이다. (77페이지) 동방노력자 공산대학의 새 여성 독립운동가 혁명의 심장부인 모스크바에서 보낸 시간은 김명시의 고달픈 생애에서 짧은 황금기였다. 함께 유학한 여학생 김조희와 고명자는 둘 다 1904년생으로 김명시보다 3살 많은 선배 언니였다. 1904년 김명시가 김명선의 여동생 특권으로 여기왔다고 말할 수 없듯이 조봉암 아내 김조희 조봉암 김다냐 애인 고명자로만 이들의 선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은 좁은 판단이다. 김조희와 조봉암, 고명자 김다냐는 맹렬 여성들이었다. 두 사람은 경성여자 청년동맹과 조선여성동우회 간부 출신이었다. 진해 출신 김조희 조봉암의 아내 진해 출신 김명시와 같은 고향 출신이었으나 각별히 더 가까운 정을 나누었을 것이다. 쓰니 마산과 진해는 1910년 한일병합 이전부터 일제의 침탈과 만행이 혹심했던 곳이다. 진해의 지명은 원래 웅천이었다. 진해의 지명은 원래 웅천, 서천의 웅천이 아니고 진해의 웅천. 일본의 해군기지와 군항도시가 되면서 일본의 해군기지와 군항도시가 일제시대 때부터 됐구나. 바다를 제압할 것이라는 진해, 전하이로 바뀌었을 뿐 아니라 일제의 경제적 침탈 등으로 많은 이권을 빼앗겼던 곳이다. (1907년) 일본인을 위한 신도시 건설로 11개 마을이 철거되고 정든 고향을 떠나야 했던 사람이 2,000여 명이 되어 전통적으로 항일 저항 의식이 강했다. 김조희는 김명시와는 달리 유복한 집안 출신이었다. 옛 창원군 웅천면 성내리 189번지에서 300석 지기의 큰딸로 태어났다. 외가가 있던 두동 개광학교 웅동중학교 전신을 다녔다.
그러나 둘 다 3.1 만세 운동으로 민족의식을 키웠다. 3.1 만세 운동이 일어나자 옹천 지역은 김조이의 조부 김재형 집 옹천 북부동 560번지에서 비밀리에 거사계획을 세웠다. 옹천 교회에서도 주기선, 김조이, 준영옥 등이 모여 거사 준비에 나섰다. 웅동 지역에서 200여 명으로 시작된 시위는 옹천에 도달했을 무렵 2,000 내지 3,000여 명으로 불어났으나 일본 헌병주재소의 헌병과 일본 거류민들이 총검으로 무자비하게 시위대를 진압하면서 해산할 수밖에 없었다. 김조이는 1922년 졸업 이후 계속 공부하기를 원했으나 집안 반대가 심해 넉넉한 집안 살림에도 경성에서 고학해야 했다. 직접 돈을 벌어 학교를 다니느라 산행과정 동덕여 학교를 7년 만에 마쳤다. 김조이가 참여한 경성여자고학생 상조회는 회원 30여 명이 간의 수공업으로 여아용 모자, 운동복, 천막 등을 만들어 팔면서 학비를 마련했다. 조봉암이 속한 신흥청년동맹과 여자고학생 상조회가 어떻게 읽어야 되지? 맞나? 이렇게 읽나? 모르겠다. 전국 순회 강연회를 하면서 두 사람은 가까워졌다. 조봉암 평점 유원규 2013에서는 김조이 여관의 키는 163cm로 조금 큰 편이고 몸이 가늘고 얼굴이 갸름했다. 그러나 속이 꽉 차 보여 연약한 느낌은 들지 않았다. 라고 묘사했다. 1924년 6월 김조이 고향집에서 둘은 결혼식을 올린다. 20살 때 1924년 6월 결혼. 조봉암이 유명인사에서 그들의 결혼 소식은 신문 단신으로도 실렸다. 1925년 1월 허정숙, 1902년부터 1991년까지 주세족, 1901년부터 1953년까지 등과 함께 사회주의 여성단체인 경성여자청년동맹을 창립하고 집행위원으로 활동했다. 여성해박서적, 연구, 토론, 여성노동자 위한 음악회, 무산 아동학원 설립, 여성문고 설치 등을 추진한 사회주의 청년단체다. 같은 해 조선공산당 창당 과정에서 전조선민중운동자대회가 열리기로 했으나 경찰이 탄압했다. 이때 김조이는 이 대회의 준비위원이었다. 대회 개최 보장을 요구하며 단성사와 우미관 앞 두 곳에서 시위를 펼쳤다. 무리한 경관 압박에 반항하자 전조선민중운동자대회 만세, 무산자 만세 등이 적힌 붉은 깃발 아래 수천 명이 모였던 적기 시위 사건이다. 이 자리에서 김조이는 마산 김상조와 함께 일경에 검거되기도 했다. 그해 11월 고려 공산 청년회 추천으로 김조이는 모스크바 동방 노령자 공산대학 유학생활을 시작한다. 동방 노력자 공산대학을 졸업하고 국내로 잠입해 조선공산당 재건을 위해 애썼으나 다시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 1930년 조선공산당 재건준비위원회 사건의 소재불명으로 기소 중지되었기 때문이다. 다시 1931년 8월 코민테른 지시로 김복만 등과 함께 귀국했다. 함흥을 중심으로 조선 노동조합 재결성을 주도했다. 동아일보가 1932년 2월 3일 모종 사명띠고 김조이 잠입이란 기사를 보도했다. 시골 부인으로 변장해 다닌다는 점을 알릴 정도로 당시 경찰은 김조이를 크게 견제했다. 김명씨가 체포된 후 김조이 역시
함남 공청 사건으로 불린 제2태평양 노사 사건 주동자로 지목돼 붙잡혔다. 2년 정도 구금됐다가 기소되어 1934년 12월 함흥지방법원에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1937년 9월 출소했다. 조봉암이 7년 형기를 마치고 1939년 신의주 형무소에서 출소하자 부부는 함께 살 수 있었다. 차디찬 옥살이 후유증 탓인지 자녀는 없었다. 고문 후유증으로 어항과 같은 증상에 시름시름 앓아 한약을 타려 먹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해방 후에도 1945년 11월 전국인민위원회 대표자 대회에 인천 대표로 참석했고 조선분여 총동맹 대의원으로 참석해 중앙위원으로 선출되었다. 안타깝게도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7월 중순경 납북된 후에는 그 생사를 알 수 없다. 고명자는 충청도 강경 평야의 넓은 들이 모두 고씨문중 것이라 할 만큼 유복한 집안의 고명딸로 태어났다. 강경, 고명자는 강경. 부친 고의환이 1917년 판사직을 사임한 후 대구와 충남 강경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이런 연고로 고명자는 대구 신명여고를 졸업하고 여학교 교사로 근무하다 대구여자청년회 대구여청에서 간부로 활동했다. 대구여청은 3.1 만세운동에 참가한 기생 출신 정칠성 등이 조직한 계몽운동단체였다. 고명자는 정칠성, 이춘수 등 다른 간부들과 함께 1924년 경성으로 올라왔다. 조선 청년총동맹, 조선 노농총동맹 같은 대중조직이 전국화될 무렵이었다. 여성운동의 전국화에 발맞추어 대구 여성 활동가들이 집단적으로 경성에 진출했다고 볼 수 있다. 고명자는 여성동호회에서 적극적으로 사회주의를 수용하며 동지이자 연인이 될 김단야를 만났다. 1925년 4월 18일 고려공산 청년회가 결성되고 고명자도 여기 참여한다. 그리고 유학생으로 선발되어 모스크바로 떠났다. 당시 여성운동가들의 평가에 따르면 그는 장래 여성운동의 맹장이며 의지가 강철같이 굳은 여성, 인내력과 활동성은 그 누구에 부럽지 않게 미나라고 예민하다라는 찬사를 한몸에 받았다. 1929년 7월 모스크바 동방 노력자대학을 졸업하고 김단야와 함께 당재건 임무를 띠고 국내에 잠입했다. 1929년 7월 당시 고명자는 고려공산 청년동맹 재건의 전국위원으로 선발되어 고사찰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다. 4. 81페이지 4. 고명자 고려공산 청년동맹 재건의 정권위원 사회변혁노동자당 109호 2020년 7월 1일 김단야와 고명자는 마포구 도화동에 아지트를 마련하고 짧고 위험한 동거 생활을 보낸다. 그러나 1급 수배자였던 김단야의 보안을 염려하는 조직 결정에 따라 김단야는 그해 12월 혼자 출국한다. 이게 두 연인의 마지막이었다. 25살 1930년 3.1기념 경문 배포로 일경의 단서가 잡혀 고명자도 3월 중순에 체포되었다. 그리고 그해 10월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당재건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것은 고명자가 유일했다. 아버지가 변호사이던 고명자 집안이 물심양면으로 고명딸을 빼준 것이다. 그러나 바로 다음 해에 고려공청이 제작한 메이데이 경문을 김명씨와 함께 배포하다가 다시 체포되었다.
상해에서 박헌영이 체포될 당시 김다냐가 고명자에게 보내는 통신문을 소지한 것으로 볼 때 고명자는 최소한 1933년까지 조직 활동을 멈추지 않았다. 두 번이나 옥고를 치르자 고명자는 부모의 손에 끌려 낙향했다가 여운형이 운영하던 조선중앙일보에서 기자로 활동했다. 조선중앙일보는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송기정 선수 가슴에 달린 일장기를 말소한 사건으로 폐간되었다. 그 후 일제 말에 친일 잡지 동양지광과 총독복희관지 매일신보에 친일 논조의 글을 발표하면서 친일부역의 오점을 남겼지만 해방 후에는 건국준비위원회를 시작으로 부녀 총동맹의 대종조직 활동에 다시 열성적으로 참여했다. 정치적으로는 여운형의 노선과 함께했다. 1947년 7월 여운형의 죽음 이후에도 근로인민당에 남았고 당의 대표로 1948년 4월 평양에서 개최된 전조선 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에 참석했다. 하지만 고명자는 북에 남지 않고 남으로 내려왔다. 결국 1950년 1월 남한의 중간정당에 침투한 남조선노동당 특수부 사건에 연루되어 서울시경 사찰과에 체포된 후 행적은 물론 생사도 확인되지 않았다. 김조이나 고명자는 조선 사대부 여인네처럼 수나놓으면서 꽃처럼 살 수도 있었고 부유한 집안 배경으로 공부를 더 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불꽃 같은 삶을 택했다. 그들은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조국과 동포를 위해 싸웠고 고난을 마다하지 않았다. 한편 그들에 비한다면 김명신은 야생화였다. 밟아도 밟아도 다시 피어나는 들꽃이었다. 김명신 모스크바 시절 오빠마저 중국에 쫓겨난 상태에서 고향에 남은 어린 동생 김복수는 친척집을 전전하고 다녔다. 김명신은 압록강 행진곡 가사처럼 등잔 밑에 우는 형제가 있다. 어서 가자 조국에 고향에 를 이역만리에서 밤마다 불렀을 것이다. 김명신은 김조이나 고명자보다 일찍 학교를 떠났고 혁명사업에 뛰어들었다. 모스크바 대학에서 공부한 지 1년 6개월 만에 김명신은 코민테른 동양부에 호출되어 중국 상해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다. 코민테른의 필요에 따라 재학생의 현장 파견은 종종 있는 일이었다.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학업 이수로 인정되어 정식 졸업생 자격이 주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학생들 사이에서도 비밀이 엄수되어 공개적으로는 신변상의 이유로 휴학한다고 말했다.